모든 주방에는 이야기가 있다. 음식의 말. 레네 제제피, 크리스 잉. 머릿말. 당신과 나는 같은 것을 먹는다. 당신과 내가 다르다는 증거는 무수히 많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정치적 성향, 여가를 보내는 방식, 관심 분야 등이 완벽하게 같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신은 골프를 좋아할지 몰라도 나는 골프에 전혀 관심이 없다. 나는 노래를 못한다. 나보다 노래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은 찾기 힘들다. 당신과 나는 같은 음식을 먹지도 않는다. 물론 이 다름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다. 정체성, 개성, 창의력, 생존력, 사랑, 갈등, 그리고 타협의 방식까지. 이 책이 음식에 관한 책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우리 역시 다름에서 얻는 장점이 상당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여러 장소에서 자라난 다양한 재료들, 서로 다른 사회-경제적 조건과 역사적 영향, 요리를 하는 사람들 간의 차이 등을 생각하면 말이다. 음식에 관한 많은 책들이 요리 방식의 차이를 알려주는데 초점을 맞춘다. 서점에서 요리책 진열대를 어슬렁거리다 보면 일본 요리, 독일 요리, 그리스 요리, 모로코 요리, 스칸디나비아 요리, 중국 요리, 북중국 요리, 남중국 요리, 남미 요리 같은 제목을 단 책들을 볼 수 있다. 멕시코 음식은 일반 요리 서적으로, 오아사카 음식은 특별 요리 서적으로 분류되어 있을 것이다. 감자 요리 하나를 두고도 특정 지역의 요리법과 지구 반대편의 요리법에 관한 책이 따로 나와 있다. 보편적인 관점에서 보면 미각이 뛰어나다는 말은 각지의 전통 요리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의미다. 먹을 것에 관해 아는 것이 많을수록 감동도 커진다. 쓰촨성 요리와 후난성 요리의 특징을 정확히 구분하는 능력은 정말 멋있다. 중국 청두에 다녀온 뒤 미국에서 먹는 마파두부가 형편없다고 말할 수 있다면 더 그럴 것이다.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야기다. 맛에 관한 전문적인 논평은 중산층으로 살아온 젊고 배고픈 유명인사들이 한 세기 이상 닳고 우려먹었다. 이 책의 끝부분에서 역사학자 폴 프리드먼이 19세기 보헤미안들이 어떻게 힙스터가 되었는지 들려줄 것이다. 요리사들은 개성 있는 요리로 자부심을 얻는다. 바람직하며 중요한 일이다. 요리사는 가족 대대로 이어져 내려온 레시피나 전통 음식에서 사업 기회를 포착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음식만의 위엄과 특징을 끌어낼 줄 알아야 한다. 이 책에서 실제로 이렇게 했던 샌프란시스코 출신의 세 여성을 만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개성이 음식의 전부라고 믿어선 안 된다. 그런 믿음은 한번 미끄러지면 되돌아가기 어려운 비탈길과 같다. 개성은 결코 음식의 본질이 아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가치관이나 우선순위, 능력처럼 불변의 것 혹은 물려받은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곤란하다. 음식의 차이에 대한 나의 생각이 지나치다고 생각된다면 우리가 음식을 빌미로 다른 사람을 타자화시키는 수많은 방식을 떠올려보라. 이들은 도시락 반찬 때문에 놀림거리가 된다. 어떤 식당에는 소수민족 음식점이란 딱지가 붙는다. 대중매체에서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을 프라이드 치킨에 대한 동물적 열망을 이기지 못하는 이들로 묘사한다. 중국 음식은 종종 불결하고 이상이 야릇한 질병 원인으로 여겨진다. 먹을 것으로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사례도 생각해보라. 나는 미식가야. 나는 채식주의야. 나는 한국 음식이 좋아. 나는 태국 음식이 싫어. 나는 생선은 안 먹어. 나는 벌레의 입도 안 댈 거야. 극단적인 사례로는 메노나이트 교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메노나이트 교도는 수세기 동안 이동하면서 그들 자신과 그들의 삶을 바깥 세상과 구분짓고 고립시키려고 노력했다.
이 책에는 박학다식하고 뛰어난 작가 마이클 스나이더가 쓴 글도 있는데 그는 멕시코에 머무는 동안 메노나이트 공동체에서 지냈다. 이전에 스나이더는 메노나이트 공동체가 외부 세계로부터 철저히 고립된 집단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메노나이트 교도가 멕시코 치즈를 만들고 판매하는 과정을 지켜봤고 멕시코의 핫소스와 칠리소스가 놓인 식탁에서 점심을 먹는 메노나이트 신도들을 만났다. 만약 당신이 우리와 동떨어져 살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고 해도 우리는 기어이 당신을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매개는 아마 음식이 될 것이다. 책은 이런 연결고리들에 관한 이야기다. 각 장마다 전제가 있다. 전제라는 단어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과학적인 수단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관찰이라고 부르자. 참깨는 어느 지역에나 있다. 불은 어느 곳에서나 똑같다. 그리고 누구나 납작한 밀가루 빵에 고기를 싸먹는다. 제대로 관찰했다면 이 이야기들은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다. 전병과 또르티아의 모양은 다르지만 크게 보면 기능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때로는 이런 연관성이 우연히 발생하기도 한다. 인간에게 고기와 빵을 주면 인간은 당연하다는 듯 빵에 고기를 끼워 먹을 것이다. 특정 음식에 어떤 맥락이 있다고 느껴지는 건 사람들이 그 맥락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인도에서 기원한 카레를 생각해보자. 중국, 일본, 태국, 베트남, 남아프리카, 자메이카, 포르투갈, 영국, 스코틀랜드 등 기타 여러 나라에서도 카레를 만들어 먹는다. 똑같은 방식으로 요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거나 카레라는 정체성은 간직하고 있다. 카레는 그것을 만들고 먹는 사람에 따라 적응하고 변화하며 흘러다닌다. 이쯤 되면 속셈을 알아차린 독자도 있을 것이다. 굳이 감추지 않겠다. 우리의 주제는 이것이다. 요리는 재료와 아이디어와 사람들의 자유롭고 공정한 이동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맛있는 음식은 명백히 이동에 따른 결실이다. 사람들이 이동할 때 음식은 더 맛있어진다.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는지를 두고 정치적 논쟁이 벌어지기도 하지만 그런 논쟁은 사실상 명확한 결론을 얻기가 쉽지 않다. 어느 쪽도 공통점을 기꺼이 받아들이려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무수한 이동의 결과 우리가 얻은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하고자 한다. 그 지점부터 시작하고 싶다.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교훈을 주려는 것은 아니다. 그저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책을 읽어주면 좋겠다. 음식이 그렇듯 이 책이 우리를 화나게 할지라도 궁극적으로는 즐거움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 책의 대전제는 당신과 나는 같은 것을 먹는다라는 생각이다. 나는 아직 이 말이 진실인지 확신할 수 없다. 다만 여기 실린 글에서 알 수 있듯 음식이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듯 우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고 매우 가까운 존재들이다. 확실한 건 내가 이 글을 보며 분명하게 이 전제의 의미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여러분도 이 책을 읽고 당신과 나는 같은 것을 먹는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란다. 모든 주방에는 이야기가 있다. 음식의 말.